국정역사교과서가 제주 4.3을 축소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4.3을 추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의 풍력개발 이익공유제가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가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마구 버린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취재했습니다.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투자진흥지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국정역사교과서에 이어 EBS 수능교재까지 제주 4.3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를 찾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홍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학기제 현장 간담회를 위해 제주를 방문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국정교과서에 제주 4.3 사건에 대한 기술이 기존 교과서에 비해 축약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다른 어떤 그 검정 기존의 교과서를 비교해 봐도 4.3 사건에 대한 기술이 전혀 축약돼 있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달 공개된 최종본에서 4.3 관련 내용은 상당 부분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보완된 내용이 각조에만 들어가고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근데 역사 교과서라는 게 꼭 본문에만 있는 건 아니고 학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가르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이준식 부총리는 올 한 해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이면 국정교과서를 선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4.3 단체들은 물론 제주도 교육청과 도의회도 국정교과서 폐기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부위원장 선출을 놓고 위원들 간에 마찰을 빚었습니다. 제9기 4.3 실무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에서 원희룡 지사를 대신해 업무를 관장할 부위원장으로 홍성수 전 4.3 유족회장을 선출했지만 일부 위원이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족이 아닌 사회단체나 학계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퇴장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희생자와 유족 신고의 상설화와 수용인의 실질적 명예회복 등 현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제주에서 풍력 발전을 하는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해마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유화 기금 명목으로 제주도에 내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화 기금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규제라며 정부가 폐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SKT&D가 30메가와트 규모로 가동 중인 표선면 가시리 풍력발전소. 지난해 2억 원을 낸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공유화 기금을 낼 계획입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김영과 탐라해상 등 풍력발전 2개 사업자도 올해 12억 원을 제주도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풍력발전 조례에 근거해 사업자가 개발 이익의 17.5%를 기부한다며 제주도와 맺은 공유와 약정 체결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풍력발전 사업자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민원을 제기하자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익 공유화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인세까지 합치면 영업이익의 40%가량을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법인세를 내면서 사업을 상적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다가 이익을 더 공유를 하도록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풍력 산업에 있어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주도는 공공자원인 풍력 자원을 도지사가 관리해야 한다고 특별법에 명시됐고 조례에 근거한 개발 이익의 공유화 방안은 바람직한 지역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런 그 공유화 계획을 통해서 그 수용성, 도민의 수용성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사업자들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적 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풍력 발전 공유화 제도가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과 대립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며칠 전 제주공항을 찾았던 한 시민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면세품 포장백을 마구 버리는 바람에 공항 대합실이 이렇게 쓰레기장이 됐다는 건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중국인들의 무질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인들만의 문제일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은 없는지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제선 항공기를 타기 전에 대기하는 출발 대합실입니다. 바닥에는 쇼핑백과 포장재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습니다. 시내 면세점에서 쇼핑을 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서 물건을 받자 포장만 뜯어놓고 떠난 겁니다. 因为他们这边提货的时候，他们这些泵就是太大。 이달 들어 제주공항에서 관광객들이 받아간 면세품은 하루 평균 2만 7천 건. 지난해 평균보다 2.5배나 늘었습니다. 사드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줄어 면세점들이 할인 판매에 나서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로 중국 보따리상들이 몰려든 겁니다. 문제는 제주공항 면세품 인도장 면적이 턱없이 좁다는 겁니다. 면세점 매출이 급증하면서 처리하는 물품은 인천공항과 비슷해졌지만 인도장 면적은 인천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국제선 승객의 75%가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집중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항공기 운항 횟수를 늘리고 중국인들의 관광 일정에 맞추기도 쉬워 항공사들이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대부분 아침에는 6, 7대가 될 때 있고 5대 되는 게 있고 근데 요즘은 계속이래요. 그래서 세일 기간이라 가지고 면세점 때문에 제주 지역 쓰레기 처리난이 심각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국제선 출발 대합실에서 버려진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2시간 만에 이처럼 많은 양이 쌓였는데 이 대부분 면세점 포장지들입니다. 면세점 측은 명품이 파손될까 봐 포장을 줄일 수 없다면서도 쓰레기 처리 비용은 한 푼도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포장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 포장하는 게 나 이쪽으로 나오니까 논란이 커지자 공항공사와 면세점들은 면세품 인도장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청소 인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면과 안내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정리구역을 확대하는 등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국제선 승객은 5년 만에 8배로 늘었는데도 비좁은 청사는 그대로인 제주공항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쓰레기 문제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부자 감세,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투자진흥지구, 어제 4곳이 무더기로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1,0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감면받았지만 당장 돈이 되는 숙박시설만 짓고 지역 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투자진흥지구의 실태와 문제점을 박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투자진흥지구가 도입된 것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된 지난 2002년. 관광과 의료, 교육산업에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취득세와 개발 부담금,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감면받는 데다 국공유지도 우선적으로 매입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자들에게는 매력적인 조건이다 보니 15년 만에 50군데까지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보강그룹이 국공유지를 중국 자본에게 팔아넘기면서 땅 장사 논란이 일었고 결국 실태조사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4곳이 해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이제 지역 경제에 이런 효과도 이제 나타나지 않고 이런 이제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실태 조사를 하고 문제는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사업자들이 받은 혜택은 환수할 수 없어 이른바 먹튀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금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감면받은 부분만 추징할 수 있는 데다
국공유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초반에 인센티브를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계획했던 부분이 진행되는 성과에 따라서 그리고 진행되는 연속성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해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사업 내용을 따지기보다는 투자 금액만 일정 규모 이상이면 되는 지정 기준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광 숙박 위주의 어떤 투자진흥 지구가 돼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기간 내에 계획된 투자와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등 관리 강화 방안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재공모에 모두 4명이 응모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후보자 2명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예정이며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이달 안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발공사는 지난달 사장 공모를 실시했으나 서류 심사를 통과한 3명 가운데 2명이 응모를 철회해 무산됐습니다. 네, 봄을 앞두고 다시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절기상 우수인 내일은 다시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 있다면 따뜻한 외투로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인 모레 아침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또 강한 바람에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7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6도에서 10도의 분포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비 소식이 잦은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동안은 기온 변화가 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경마공원 조교사들이 경주장려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